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2장. 눈물 웅덩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앨리스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그 순간 바른 영어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죠. 세상에, 나는 마치 거대한 망원경처럼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안녕, 내 발들아. 너희는 이제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것들은 거의 시야에서 사라질 듯이 너무 멀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아득히 먼 곳으로 사라지는 작은 점들처럼 말이죠. 오, 불쌍하고 가여운 내 작은 발들아. 이제 누가 너희에게 예쁘고 따뜻한 신발과 양말을 신겨줄까, 얘들아? 나는 분명히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너희를 신경 쓰고 보살피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너희는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봐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발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해. 앨리스는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생각했답니다. 아니면 어쩌면 발들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나에게 반항할 수도 있잖아. 어디 보자.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발들에게 아주 멋진 새 부츠 한 켤레를 선물로 줄 거야. 가장 예쁜 부츠로 말이지.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혼자서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들은 택배로, 그것도 아주 특별한 택배로 보내야 할 거야.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발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건 정말이지 이상하고 재미있는 일일 거야. 그리고 주소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앨리스의 오른발께, 벽난로 깔개 위, 벽난로 울타리 바로 옆, 사랑과 함께, 앨리스가 보냅니다. 오 이런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리가 홀의 천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사실 그녀는 이제 9피트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고 그녀는 즉시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 정원문으로 서둘러 달려갔답니다. 불쌍하고 가여운 앨리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쪽으로 몸을 누워서 한쪽 눈으로만 겨우 정원을 들여다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문을 통과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였죠.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해. 앨리스가 스스로에게 엄하게 말했답니다. 너처럼 이렇게 큰 여자아이가, 그녀는 이 말을 할 만한 키와 덩치였어요. 정말 커다란 소녀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울고만 있는 건 정말 아니야. 당장 멈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제 그만 울어야지. 하지만 그녀는 똑같이 계속해서 마치 갤런 단위로 잰 듯이 많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그녀 주위에는 약 4인치 깊이로 홀의 절반까지 내려가는 커다란 눈물 웅덩이가 생겨났답니다. 정말이지 끝없는 눈물이었죠. 얼마 후 그녀는 멀리서 따닥따닥 하는 작은 발소리를 들었고 무엇이 오고 있는지 보기 위해 서둘러 눈물을 쓱싹쓱싹 닦았어요. 그것은 바로 흰 토끼가 불이 나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새하얀 어린 염소, 가죽 장갑 한 켤레를 다른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있었죠. 그는 매우 서둘러 종종종 걸음으로 오면서 혼잣말을 웅얼웅얼 중얼거렸어요. 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세상에,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면 그녀가 얼마나 화를 낼까? 큰일 났네. 앨리스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그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낮고 소심한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토끼는 펄쩍 하고 격렬하게 놀라서 새하얀 어린 염소 가죽 장갑과 부채를 후드득 떨어뜨렸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어둠 속으로 후다닥 황급히 도망쳤어요. 앨리스는 떨어진 부채와 장갑을 휙 하고 집어들었고 홀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혼잣말을 하는 동안 내내 자신에게 펄럭펄럭 부채질을 했답니다. 이런, 세상에, 오늘은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기이한지 정말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어제는 모든 일들이 평소처럼 아주 평범하게 흘러갔는데 나는 혹시 밤새 잠든 사이에 변해버린 걸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뭔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의 크고 복잡한 수수께끼야. 정말 미스터리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들 중 누구로 변했을 수 있는지 보려고 자신과 같은 나이인 자신이 아는 모든 아이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말이죠. 나는 분명히 에이다가 아니야.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왜냐하면 에이다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길고 예쁜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내 머리카락은 전혀 꼬리 모양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확실히 메이블일 리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많이 알고, 메이블은, 정말이지 않은 게 거의 없거든. 게다가 그녀는 그녀이고 나는 나인데 이런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한지 정말 머리가 아프네. 나는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알고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볼 거야.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이고 4 곱하기 6은 13이고 4 곱하기 7은 5 이런 세상에 나는 그 속도로는 절대 20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정말 엉망진창이네. 하지만 구구단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지리를 시도해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이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이고, 로마는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모두 틀렸어. 확실해. 정말 완전히 잘못되었잖아. 나는 메이블로 변했음이 틀림없어. 메이블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나 봐. 나는 작은 것이 어떻게를 말하려고 할 거야. 분명히 그게 맞는 말일 거야. 그리고 그녀는 마치 학교 수업 시간에 시를 외우는 것처럼 무릎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그것을 반복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이상하게 들렸고, 단어들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나오지 않았답니다. 마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말이죠. 작은 악어가 어떻게 그의 반짝이는 꼬리를 곱게 단장하고, 나일강의 맑은 물을 모든 황금 비늘 위에 쌓아 하고 뿌리는지, 그가 얼마나 즐거운 듯 씩 웃는 것 같은지, 그의 날카로운 발톱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펼쳐 보이는지,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을 부드럽게 미소 짓는 턱으로 어서와 하고 환영하는지, 나는 그것들이 올바른 단어가 아니라고 확신해. 불쌍하고 혼란스러운 앨리스가 중얼거렸고, 그녀가 계속 중얼거리는 동안 그녀의 눈은 다시 눈물로 그렁그렁 가득 찼답니다. 정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나는 결국 메이브림이 틀림없어. 그리고 나는 가서 저 비좁고 답답한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가지고 놀 장난감도 거의 없고. 그리고 배워야 할 수업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 정말 싫어. 아니야. 나는 그것에 대해 결심했어. 만약 내가 메이블이라면 나는 절대 여기 아래에 머물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고 다시 올라와, 얘야,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을 거야. 나는 그저 올려다보고 말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먼저 그것을 나에게 말해줘. 그러면 만약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좋고 마음에 든다면 나는 올라갈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누군가가 될 때까지 계속 여기 아래에 머물 거야. 하지만 이런 세상에 앨리스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지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정말로 그들이 머리를 내밀어 주기를 바래. 나는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외로워 죽겠어. 그녀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혼잣말을 하는 동안 토끼의 작은 흰색 어린 염소 가죽 장갑 중 하나를 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그녀는 생각했죠. 나는 다시 작아지고 있음이 틀림없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로 가서 그것으로 자신의 키를 재었고, 그녀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그녀는 이제 약 2피트 높이였고, 그마저도 빠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의 말이에요. 그녀는 곧 이것의 원인이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딱 하고 맞는 시간에 서둘러 그것을 휙 하고 떨어뜨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탈출이었어. 앨리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히 겁을 먹었지만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정원으로 가자. 그리고 그녀는 전속력으로 작은 문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하지만 작은 문은 다시 딸깍 하고 닫혀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전처럼 유리 탁자 위에 외롭게 놓여 있었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어. 불쌍하고 가은 아이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에 이렇게까지 작았던 적이 없었어. 절대로. 이건 정말 심각해.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나도 나쁘다고 단언해. 정말 그래. 그녀가 이 말들을 하면서 그녀의 발이 하고 미끄러졌고 다음 순간 철퍽 하고 소리와 함께 그녀는 턱까지 차가운 소금물에 잠겼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그녀가 어떻게든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 나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앨리스는 일생에 딱 한 번 해변에 가본 적이 있었고 영국 해안 어디를 가든지 바다에서 여러 목욕용 기계들을 발견하고 나무 삽으로 모래를 파는 아이들, 그리고 숙박주택 한 줄, 그리고 그것들 뒤에 기차역이 있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했었거든요. 그녀의 짧은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9피트 높이였을 때 자신이 흘린 눈물 웅덩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앨리스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헤엄을 치면서 나갈 길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애썼죠.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거야. 내 생각에는 내 자신의 눈물에 익사함으로써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될 거야.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해. 바로 그때 그녀는 조금 떨어진 웅덩이에서 철벅철벅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더 가까이 헤엄쳐 갔어요.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커다란 바다코끼리나 거대한 하마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기억했고 그녀는 곧 그것이 자신처럼 미끄러져 들어온 작은 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냈답니다. 지금 이 쥐에게 말을 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앨리스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 아래는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어서 나는 쥐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어쩌면 말을 알아들을지도 몰라. 어쨌든 한번 시도해보는 것에는 해가 없어.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서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답니다. 오쥐야, 너는 이 웅덩이에서 나가는 길을 아니? 나는 여기서 헤엄치는 것이 너무나도 지겹고 힘들어, 오쥐야. 앨리스는 이것이 쥐에게 말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전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오빠의 라틴어 문법책에서 본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답니다. 쥐는 쥐에게 쥐를 오쥐야 하는 식의 문법이었죠. 쥐는 그녀를 다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고 그녀에게 작은 눈 중 하나로 윙크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앨리스를 지켜볼 뿐이었죠. 아마 그것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앨리스는 다시 생각했답니다. 나는 그것이 정보광 윌리엄과 함께 건너온 프랑스 쥐일 거라고 감히 말해.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역사 지식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았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프랑스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에마샤트? 이것은 그녀의 프랑스어 교과서의 첫 번째 문장이었답니다. 쥐는 갑자기 물 밖으로 펄쩍 하고 뛰어올랐고 온몸이 공포에 질려 덜덜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앨리스는 서둘러 아차! 하고 외쳤답니다. 그녀가 불쌍한 동물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나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어. 정말 미안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쥐가 날카롭고 격정적인 목소리로 버럭 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나처럼 고양이를 싫어하는 존재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어? 정말 말도 안 돼. 아마 아닐 거야. 앨리스가 달래는 어조로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화내지 마. 그래도 나는 우리 고양이 다이나를 너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조용하고 착한 고양이야. 앨리스는 웅덩이에서 느긋하게 헤엄을 치면서 반쯤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불 옆에서 정말 좋게 그르릉그르릉 가르랑거리며 앉아있고
예쁘게 발을 핥고 얼굴을 쓱싹쓱싹 씻고, 그리고 그녀는 안아주기에 정말 좋고 부드러운 것이야. 그리고 그녀는 쥐를 잡는데 정말 뛰어나. 오, 미안해. 앨리스가 다시 아차 하고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쥐가 온몸에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정말로 기분이 상했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우리라고. 쥐가 버럭 하고 외쳤어요.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내가 그런 주제에 대해 너와 이야기할 것 같아. 정말 어림도 없어. 우리 가족은 항상 고양이를 지독하게 싫어했어. 불쾌하고 저급하고 천한 것들. 그 이름을 다시는 내 앞에서 듣게 하지 마. 정말로 그러지 않을게.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앨리스가 서둘러 말했답니다. 대화 주제를 휙 하고 바꾸려고 매우 서두르면서 말이에요. 너는 혹시 개를 좋아하니? 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앨리스는 열심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정말 좋고 귀여운 작은 개가 있어서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작은 밝은 눈을 가진 테리어야, 알잖아. 오, 그렇게 길고 곱슬곱슬한 갈색 털을 가진. 정말 예뻐. 그리고 그것은 내가 물건을 휙 하고 던지면 톡 하고 가져올 거야. 그리고 그것은 앉아서 저녁을 멍멍 하고 구걸할 거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신기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들의 절반도 기억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은 농부의 것이야. 알잖아. 그리고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유용해서 100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 정말 대단하지. 그는 그것이 모든 쥐를 후다닥 죽인다고 말해. 그리고 오 이런 세상에 앨리스가 슬픈 어조로 아차 하고 소리쳤어요. 나는 그것을 또다시 기분 상하게 했을까봐 정말 두려워. 왜냐하면 쥐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그녀로부터 헤엄쳐 멀어지고 있었고, 가면서 웅덩이에서 상당한 소동을 첨벙첨벙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향해 부드럽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불렀답니다. 쥐야 얘야, 제발 다시 돌아와줘. 그리고 우리는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 약속할게. 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스르륵 하고 돌아서서 그녀에게 천천히 헤엄쳐 왔어요. 그것의 얼굴은 꽤 창백했습니다. 격렬한 감정으로 인해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 해변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나의 길고 슬픈 역사를 자세히 말해줄게. 그러면 너는 내가 왜 그토록 고양이와 개를 싫어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는 정말로 갈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웅덩이는 그 안에 빠진 새들과 동물들로 꽤 북적북적 붐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리와 도도새, 로리와 어린 독수리 새끼, 그리고 여러 다른 이상하고 기이한 생물들이 함께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앨리스가 선두에 섰고 전체 일행은 해변을 향해 첨벙첨벙 헤엄쳐 갔어요.